아휴, 무거워 죽는 줄 알았네. 오늘이 동지인 건 알죠? 동지에는 팥죽을 먹어야지. 이렇게 단 것만 먹으면 되겠어? 카페에서 커피만 마시고 디저트만 먹으면 속이 쓰려.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허영 떨고 서양 문화만 쫓아가니까 우리나라 전통이 다 사라져. 누구신데 갑자기 남의 영업장 와서 이러세요. 사장님도 안 계신데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그리고 그거 너무 무거우시죠?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할머니, 여기서 이러시면 영업방해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카페들 다 CCTV 있거든요. 지금 다 녹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냄비가 뭐예요? 팥죽이라고 하셨죠? 할머니? 누가 할머니야? 내가 할머니 소리 들을 얼굴은 아니지. 동지가 우리나라 풍속인데 젊은 사람들이 이래서 쓰겠어? 이런 건 코쟁이들 문화야. 차 마시면서 케이크 먹고 하는 건. 우리 조상들은 계절마다 절기에 맞는 음식을 먹었어. 그게 바로 건강의 비결이라고.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사장님 자리 비울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다가 들어오셨죠? 혹시 사장님이랑 개인적으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 카페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이러시는 건가요? 뭐? 불만이라니? 내가 뭔 불만이 있다고? 사장이라는 게 지 혼자 얼마나 호의호식 하는지 알아? 남의 고생은 생각도 안 하고 혼자만 편하게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훈계해 주는 거야. 저도 봤어요.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세요? 그런데 왜 사장님이 없을 때 몰래 들어오셨어요? 정말 아는 사이라면 사장님 있을 때 오시는 게 예의 아닌가요? 내가 걔랑 무슨 사이냐면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고 내가 언제 와야 하는지도 너희가 정할 일이 아니야. 젊은 것들이 어른한테 무슨 말투가 그래? 요즘 애들 버릇 없기는. 할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뭐? 할머니? 너 미쳤냐? 카페 일한다고 난리더니 시어머니 얼굴도 까먹었어. 얘가 이런 애예요. 당신들이 다 속고 있는 거라니까. 자기 엄마 돌아가시고 그 보험금으로 이거 차려서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애라고 제가. 남편도 무시하고 시댁도 무시하고 오직 돈만 생각하는 며느리야. 죄송합니다, 손님들. 많이 놀라셨죠? 이 할머니가 경로당 가려는데 아무래도 잘못 찾아오셨나 봐요. 할머니, 왜 매번 경로당 간다면서 여기로 찾아오세요? 어르신들 치매 걸리시면 길을 잘 잃어버리신다더라고요. 손님들 깜짝 놀라셨겠다.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경로당에 왜 가? 나는 집에서 편히 있는데 경로당은 무슨 경로당? 그리고 치매는 또 뭐야? 내가 치매 걸린 사람 같아? 이거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오늘 동지라서 팥죽 하셨어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겠네. 할머니 요리 솜씨로 만든 팥죽이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감동하실 거예요. 팥죽은 식으면 맛 없어지니까 얼른 경로당으로 가셔야겠다. 안 그래요, 할머니?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가 봐.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까요? 이 냄비 정말 무거워 보이는데 혼자서 들고 가시기엔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셔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도와드릴게요. 나 할머니 아니라니까. 너야말로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아니면 손님들 있다고 네 이미지 관리하는 거냐? 응? 나는 여기 사장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라고. 알아들어? 며느리가 나한테 이런 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있어? 사장님, 저희 그만 가볼게요. 할머니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카페 일 보세요. 오늘은 정말 수고 많으셨네요.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 저희도 도움이 못 돼서 죄송해요. 어머,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다음에 카페 오시면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게요. 아메리카노에 디저트까지 서비스로 드릴 테니까. 그러면 할머니 부탁드려요. 할머니, 제 말 들리시죠? 이분들이 경로당으로 데려다 주신다니까 따라가세요. 또 길 잃어버리지 마시고요. 얘들이 날 환자 취급하네. 너 날 이렇게 쫓아내면 집에서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감히 사람들 앞에서 날 모욕 줘? 이런 건 가족 간의 문제인데 남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며느리가 할 일이야? 할머니, 진정하세요. 냄비는 저희가 들게요. 이러다가 쏟아지겠어요. 팥죽이 뜨거우면 화상 입어요. 그리고 무겁잖아요. 할머니 허리 다치겠어요. 아휴, 힘은 왜 이리 세셔. 사장님, 그냥 경찰 부를까요?
사람들 점점 몰려드는 게 사장님 영업에 방해되겠는데요. 이대로 두면 소문 날 수도 있고 카페 이미지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 제가 신고할 테니까 잠깐만 잡아주시겠어요? 혹시 할머니가 도망가시면 경찰분들이 찾기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 계시게 해주세요. 경찰? 잠깐만. 나 굉장히 멀쩡한 사람이야. 내 집 내가 알아서 찾아가니까 경찰한테 연락할 필요 없어. 그리고 나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아니요, 할머니. 이 상태로 집에 못 가세요. 길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고 이 무거운 냄비 들고 가시다가 다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게 할머니를 위해서도 좋아요. 맞아요, 할머니. 본인 집이라고 해놓고 다른 집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경찰의 집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아보고 같이 가요. 혹시 집에 가족분들 계시면 연락도 드려야 하잖아요.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알아서 간다니까. 카페에 오는 손님들도 죄다 사장이라는 전현이랑 똑같은 놈들만 오는 거야. 왜 이리 말귀들을 못 알아들어? 내 말이 그렇게 이상해? 내가 정신이 나간 것 같아? 우리 말이 잘 안 들리시나? 할머니, 이제 들리시죠? 혹시 보청기 하세요? 귀가 잘 안 들리시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 말을 못 알아듣고 계시는 건 아니죠? 아이, 귀청 떨어지는 줄 알았네. 미쳤어. 보청기 해줄 거 아니면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마. 거기서 말해도 다 들리니까. 이거 놔. 내가 알아서 집에 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냄비도 내가 들고 갈 거야. 정말 보내도 괜찮을까요? 사장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네, 괜찮아요. 아무튼 정말 감사해요. 손님들 덕분에 큰 사고 안 나고 넘어갔네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사장님.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혹시 또 이런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저희가 단골이니까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여기 카페 분위기 좋아서 오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드린 거예요. 사장님이 힘들어하시는 모습 보기 싫었거든요. 앞으로도 자주 올게요. 어쩜 마음도 고우셔라. 진짜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드릴 테니까 지인분들이랑도 놀러 오세요. 그리고 오늘 일은 다른 손님들한테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도 이제 가자. 시간 늦었네. 할머니도 빨리 집에 가세요. 사장님, 오늘도 수고하세요. 내일도 맛있는 커피 부탁해요. 할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친정 엄마가 돌아가시고 남은 보험금을 그냥 둘까 하다가 동네에서 카페를 차렸어요.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따뜻한 분위기의 공간으로 엄마와 함께 카페를 운영하고 성장시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엄마는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카페에 정이 생겼고 그만큼 제겐 소중하기도 했습니다. 손님들도 엄마 취향과 비슷한지 많이들 좋아해 주셔서 뿌듯했죠.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면서 엄마와 인사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동짓날 큰 솥 냄비를 들고 찾아온 거예요. 괜한 심술 때문에 카페를 망치고 싶었던 건지 손님들에게 국자로 팥죽을 퍼서 먹어보라고 강요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자기 집인 양 행동하면서 손님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시어머니를 내쫓긴 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시어머니가 이 카페를 망치려고 달려들지 한치 앞도 예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에는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혹시 시어머니가 복수를 위해서 더 큰 사고를 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카톡 내용. 사장님, 혹시 이 카페 운영 안 하시나요? 아니면 운영 시간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계속 하고 있어요. 운영 시간도 그대로고요. 무슨 일로 연락하셨죠? 혹시 카페에 문제라도 있었나요? 이상한데? 그러면 그분들은 누구시죠? 어제 저녁에 봤거든요. 누구요? 누굴 보셨다는 거예요? 혹시 저 아는 사람이었나요? 매주 화요일 휴무잖아요. 근데 화요일에 카페 안에서 제가 사람을 본 것 같아서요.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었어요. 네?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쉬는 날엔 아무도 없어요. 저도 카페 안 나가거든요. 집에서 푹 쉬는 날이라서요. 잘못 보신 거 아닐까요? 다른 카페랑 헷갈리셨나?
저도 지나가다가 이상해서 한참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불 꺼진 카페 안에서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혹시 사람 바뀌었나 했는데 아니었나 보네요. 근데 정말 이상했어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못 보셨죠? 혹시 얼굴이라도 봤다면 알려주세요.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누가 무단으로 들어갔을까요? 네, 멀리서 보느라 얼굴까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람들이 카페 안에서 뭔가 하고 있었어요. 불은 꺼져 있었는데 핸드폰 불빛인지 뭔가 깜빡거리더라고요. 사람이 많았다고요? 대충 몇 명 정도였어요? 남자였나요? 여자였나요? 아니면 남녀 섞여 있었나요? 네, 사람이 많았어요. 한 대여섯 명은 된 것 같았는데 남녀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사장님이 카페를 팔아 넘긴 건지 아니면 쉬는 날이면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건지 궁금해서 연락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정말 모르고 있던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네요. 혹시 강도나 도둑은 아니겠죠? 사장님이 모르는 일이라면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동네에 강도가 많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빈 가게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CCTV 같은 거 없으세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카페만 생각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는 신경을 못 썼나 봐요. CCTV는 있긴 한데 쉬는 날에는 잘 안 봐서요.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빨리 확인해 봐야겠어요. 아니에요, 사장님. 저도 그 카페 좋아해서 사장님께 연락했어요.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요. 아무쪼록 조심하세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혹시 뭔가 이상한 것도 보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일까지 신경 써 주시고 저도 빨리 확인해서 문제없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놀러 오세요. 시댁. 너 이게 무슨 짓이야? 감히 시어머니 얼굴에 종이를 던져?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너 완전히 미쳤구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럴 수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가 아니라 강도겠죠. 동네에 강도가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여기 있었네. 그것도 제 카페 열쇠까지 훔쳐간 강도가 말이에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뭐? 강도? 이게 미쳤나?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내가 뭘 했다고 갑자기 와서는 사람 얼굴에 종이를 집어던져. 전에는 정신병자더니 오늘은 강도냐? 직업을 배우로 바꾸려고? 그래서 나랑 상황극이라도 하자고 자꾸 이러는 거야? 정말 가관이다, 가관이야. 카페 문은 어떻게 여셨어요? 열쇠까지 훔쳐 가셨어요? 아니면 자물쇠를 부셨나요? 어떤 방법을 쓰신 거죠? 그리고 카페에서 뭘 하셨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계세요? 훔치긴 뭘 훔쳐? 내가 도둑이라는 거야. 너 지금 나한테 도둑이라고 그런 소리 하는 거냐? 어디서 시어머니 보고 도둑이라고 해? 그래요. 어머님이 훔치진 않았겠죠. 그럴 틈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남편이 범인이네요? 복사키 만든 거 맞죠? 남편한테 시키셨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카페 열쇠까지 복사하고 멋대로 드나드시는 건데요. 심지어 지인들까지 전부 데리고 양껏 먹고 가셨더라고요. 식구끼리 그 정도도 못하니? 네가 나는 카페에 발도 못 들이게 하니까 괘씸해서 그런 거지. 친정엄마 죽은 돈으로 차려놓고 카페 좀 썼다고 유세 떨기는. 가족이 좀 썼다고 죽겠냐? 가족이면 남의 가게 멋대로 문 따고 들어가서 걸신처럼 음식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새로운 가족법이라도 생겼나 봐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저도 어머님 집에 멋대로 들어가서 냉장고 털어도 되는 거겠네요? 네가 너무 각박한 거야. 요즘 애들은 이렇게 정이 없다니까. 그깟 커피값이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난리를 쳐.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이렇게 야단법석 떨어? 그깟 커피값이요? 어머님이 지인들 데리고 와서 먹은 돈이 10만 원이 넘어요. 음료만 드신 것도 아니잖아요. 냉장고에 있던 디저트까지 전부 꺼내 드셨으면서 그깟 돈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10만 원이 그깟 돈이에요? 네가 버는 돈에 비하면 10만 원? 돈도 아닌 수준일 거 아냐. 가족한테 그 돈이 그리 아깝더냐? 그리고 너 카페로 한 달에 얼마나 벌어들이는데 겨우 10만 원 가지고 그래? 무슨 기준인지는 몰라도 10만 원이면 모든 사람한테 동등한 10만 원이겠죠. 아니면 어머님은 10만 원이 10원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돈이라서 쉽게 얘기하시나 봐요? 그러면 어머님 통장에서 10만 원 빼드릴까요? 며느리가 돼서 시댁에 바칠 정성은 없고
이깟 영수증 챙길 정신은 있어? 아유, 이러니까 내가 너 없는 시간에 지인들 데리고 갔지? 있을 때 갔으면 또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겠어. 차라리 없을 때 가길 잘했어. 정성은 주는 사람한테 받는 거지 강제로 뺏는 게 아니거든요. 이번 일로 인해서 어머님께 정은 못 드리겠지만 돈은 받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카페에 발 들이지 마세요. 카페 사장이라고 손님들이 사장 대우해주니까 집에서도 네가 집안 식구들 위해 앉은 줄 아니?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정말 가관이야, 가관. 그런 적 없어요. 어머님이야말로 그깟 카페에서 집처럼 냉장고 열고 뷔페처럼 막 꺼내서 먹고 노점상처럼 떠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돈도 안 내고요. 손님도 아니고 도둑이죠. 너랑 말씨름 하기 싫다. 그만 나가봐. 더 이상 할 말도 없어. 빨리 나가라고. 돈 주면 나갈게요. 안 주면 저도 안 나가요. 아니면 경찰 불러서 카페에 무단 침입죄로 고소할까요? 이게 진짜 가족끼리 돈 거래하는 거 아니야. 당장 안 나가? 내가 너한테 돈을 줘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 카페를 어머님 추모관으로 바꿔드려야 돈 주실래요? 그러면 어머님 사진 크게 걸고 어머님 좋아하시는 음식만 팔면 되겠네요. 뭐? 너 미쳤어? 이제 말로 날 죽이려고 하네. 너 이러는 거 내 아들도 아니? 내가 아들한테 다 일러줄 거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하나요? 하긴 어머님은 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는 남편 없어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카페에서도 남편 부르셨죠? 커피 내릴 줄 모르니까 저한테 부탁할 수는 없고 가끔 카페에 일 도와주러 오는 남편 불러서 일 시키셨잖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아니? 너 설마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이때다 싶어서 따지러 왔어. 너 정말 무서운 년이구나. 계획적으로 이런 짓을 한 거야?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게 내부에 CCTV도 하나 없겠어요? 요즘 시대에 CCTV 없는 가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한 짓이 떳떳했으면 숨어서 했겠어요? 쉬는 날에 그걸 못하러 들여다보고 있었대. 누가 보면 금이라도 있는 줄 알겠다. 몇 푼 안 되는 카페에서 무슨 보물이라도 숨겨뒀냐? 금값일 수도 있죠. 어머님이 남편한테 부탁해서 커피 내린 그 기계값만 해도 1,000만 원인데 어머님이 건드려서 고장냈으면 영수증에 어머님 뱃속에 있는 음식값이랑 그 수리비까지 청구되어 있었겠죠. 그러면 정말 금값이겠네요. 뭐? 그게 1,000만 원이라고? 너 말하다 말고 어디가? 안방에는 왜 들어가는 거야? 너 미쳤니? 내 가방을 왜 뒤져? 이 도둑년아, 남의 가방 뒤지는 게 어딨어? 이거 놓으라고!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시네요? 그러면 돈 받았으니 가보겠습니다. 어머님도 카페 무단 침입 그만하시고 앞으로는 정정당당하게 손님으로만 오세요. 그것도 제가 있을 때만요. 잠시만, 잠깐 기다려. 10만 원이라면서 왜 20만 원이야? 내가 나이가 있어도 시력은 좋아? 어디서 밑장 빼기 하려고? 네가 타짜야? 악이라도 되냐? 돈 도둑질 하는 거 아니야. 총 12만 7,400원이고요. 나머지 돈은 카페 대여료입니다. 가족이라서 대여료 할인해 드린 거예요. 됐어요? 다음에 또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정가로 받을 테니까 각오하세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 나보고 강도니 도둑이니 하더니 자기가 남의 지갑 뒤져 가져가네. 저런 배은망덕한 며느리를 봤나. 이런 며느리 둔 내 팔자야. 거실. 커피 맛있었어? 어머님이랑 같이 마신 커피 말이야. 어때? 내가 내린 거보다 나았어? 커피? 무슨 커피? 나 커피 안 마셨는데? 언제 커피 마셨다고 그래?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카페에서 잘 놀았던데? 당신도 거기 있었잖아. 커피 내려주고 서빙까지 하면서 완전 카페 사장 행세하더라? 아,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어? 혹시 누가 봤어? 아니면 CCTV에 찍혔나? 안 그래도 어머님 뵙고 오는 길이야. 그날 먹었던 커피값 받아왔거든? CCTV가 있는 줄도 모르고 주방을 집처럼 드나들더라? 심지어 당신은 아주 친절하게 그 사람들한테 커피까지 내려주고 누가 보면 당신이 사장인 줄 알겠어. 정말 대단하더라, 당신. 그게 나는 엄마가 갑자기 불러서 그래서 간 것뿐이야. 그리고 당연히 엄마가 당신한테 허락 받은 줄 알았지. 나는 정말 모르고 간 거야. 엄마가 다 허락 받았다고 했어.
불도 다 꺼진 카페에서 쉬는 날 몰래 지인들 불러서 놀고 있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아? 내가 허락했으면 나도 그 자리에 있었겠지. 그리고 계산도 아무도 안 하고 먹은 거 치우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허락한 줄 알았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 엄마가 계산 안 했어? 당신 CCTV 봤다면서. 난 중간에 나왔잖아. 계산은 전혀 몰랐던 일이야. 나는 커피만 내려주고 나왔어. 아주 참신한 가족 할인이더라. 100% 할인이었어. 그것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할인해주고. 당신 참 대단해. 나는 진짜 분위기에 휩쓸려서 진짜 상상도 못했어. 나는 죄가 없단 말이야. 엄마가 다 계획한 거야. 나는 그냥 불려간 거라고. 분위기? 무슨 분위기? 카페 열쇠도 몰래 복사하고 쉬는 날 주인 없는 틈 타서 어질러 놓은 분위기? 당신은 꽃이 가득한 정원에서 여유롭게 차 마시는 분위기를 생각했나 본데 내가 본 현장은 그야말로 범죄 스릴러였어. 인살 사건 현장인 줄 알았잖아. 뭘 또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 정도는 아니었잖아. 아니었지 않아? 좀 과장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러면 나도 내 친구들 데리고 당신 사원증 복제해서 당신 회사로 놀러 가야겠다. 당신 책상에 예쁜 식탁보 깔아놓고 소풍이라도 가야겠어. 회사 냉장고도 털어볼까? 그건 아니지. 나는 개인 사업장도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엄마가 한 짓인데 왜 나한테 화풀이 하려고 그래. 나는 피해자라고. 내가 오죽했으면 이러겠어. 얼마나 열받았으면 당신한테까지 이러겠냐고. 어머님이 한 짓인데 왜 당신한테 화풀이 하냐고. 당신 어머님이니까. 어차피 당신도 공범이었잖아. 근데 내가 이러니까 무서워? 엄마가 너무 당당하게 하니까 나도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거야. 엄마가 당신한테 허락받았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믿은 거지.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래, 어머님은 당당하셨겠지. 애초에 작정하고 갔을 테니까. 내 카페를 창고처럼 여기는 사람이 무슨 죄책감이 있겠어. 안 그래? 그리고 당신도 똑같아. 어머님이 시키면 생각 없이 따라하는 거 보면 말이야.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엄마한테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눈 뜨지 마. 나는 정말 몰랐다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안 그럴게. 정말 약속하는 거다? 말만 하지 말고 당신 발로 직접 어머님 집으로 가서 똑똑히 전해. 그리고 혹시나 다음에 또 내 카페에 무단 출입한다면 그때는 손님으로도 안 받을 거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카페 앞에 당신이랑 어머님 얼굴 크게 나온 사진 붙여서 출입 금지 딱지 붙일 거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안 그러면 되잖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해? 가족끼리 이런 거 아니잖아. 좋아. 커피값은 어머님께 받았으니까 당신은 기기 사용료만 내면 돼. 카페에서 커피 머신 쓴 거 사용료 내라고. 뭐? 사용료는 무슨 사용료야. 그런 건 처음 들어봐. 가족이 잠깐 쓴 건데 무슨 사용료를 내. 이거 당신 비상금이지? 어디 숨겨뒀나 했더니 여기 있네? 얼마나 돼? 그걸 어떻게, 언제 찾았어? 그건 내 돈이야. 30만 원 있더라. 이걸로 사용료 퉁칠게. 약속한 거 잘 지켜. 또 돈 뺏기기 싫으면 말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 허락 없이 카페에 발 들이지 마. 남편에게까지 돈 뺏을 생각은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없었는데요. 남편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말로만 경고하고 넘어가기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이런 식이었거든요.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는 모르는 척 하거나 어머님 탓만 하고 자기는 피해자인 양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에게도 기기 사용료를 내야 한다며 돈을 받아냈죠.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남편은 항상 말은 잘했어요. 말만요. 행동으로는 전혀 보여주지 않는 그런 남자라는 걸 결혼하고 깨달았습니다. 매번 다음에는 안 그럴게 라고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카페를 사용하지 말라는 제 경고도 무시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남편을 꼬드기면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겠죠. 그래서 미리 돈으로 경고를 준 거였어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남편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일 테니까요. 부디 제가 나쁜 결심을 하지 않게 남편이 잘해주길 바랐는데 남편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제 마지막 기회를 아주 허투루 너무도 쉽게 잃어버렸거든요. 결혼할 때만 해도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됐어요. 명절 연휴. 여보, 요즘 많이 바빠서 힘들었지? 당신 손목 아프다고 그랬잖아. 내가 주물러 줄게. 이리 줘봐. 그리고 어깨도 아프다고 했지? 마사지 받으러 갈까? 갑자기 왜 이래 무섭게?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오늘은 왜 이렇게 친절해?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지? 무섭기는 뭐가 무서워. 나도 당신이 경고한 다음 날부터 계속 생각해 봤어. 그동안 내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게 많았더라고. 정말 반성 많이 했어. 뭐야? 반성의 시간이야? 갑자기 철든 남편으로 변신하는 건 아니겠지? 며칠 있으면 또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뭘. 그래서 말인데 이번 명절에 우리 집엔 안 가도 돼. 당신 혼자 친정 가서 편히 쉬다가 와.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명절에 안 가도 된다고? 시댁에 안 가도 된다고? 당신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서 음식하고 손님 맞는다고 고생했잖아.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당신 혼자 처가로 내려가서 며칠 쉬다가 올라오라고.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갑자기 왜 이래? 또 무슨 짓을 벌이려고 나 혼자 친정에 가라는 거야?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시어머니랑 또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놓은 거 아니야? 에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하니까 제안하는 거지. 별다른 뜻은 정말 없어. 진짜야. 명절 때마다 당연히 당신이 음식 준비하고 아침부터 고생했는데 나도 당신한테 뭘 해주고 싶었어. 이번엔 정말 쉬었으면 좋겠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한다고? 되게 다른 사람 같다, 당신. 마치 다른 영혼이 들어간 것 같아. 정말 무슨 일 있었어? 다 때가 있다고 하잖아. 이제 나도 사람 되는 거지. 늦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어디야. 안 그래? 근데 어머님은 알고 계시는 거야? 내가 안 가면 뭐라 하실 텐데. 혼자서 명절 준비하시라고? 그러면 어머님이 더 힘드실 거 아니야. 엄마는 내가 알아서 하지. 걱정하지 마. 이제 당신이랑 엄마랑 싸우게 하지 않아. 내가 중간 역할 잘하면 돼. 그동안 내가 너무 못했어. 믿어도 되는 거야? 정말 이번엔 다를 거야? 또 어머님 편 들고 나만 나쁜 사람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지? 당연하지. 믿어도 돼. 그리고 내가 대충 말하긴 했는데 엄마도 그러라는 눈치셨어. 엄마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많잖아. 카페 일도 그렇고 말이야.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진심으로 고마워 여보.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이야. 마음이 따뜻해지네. 뭘 진작 해야 했던 일인데. 그동안 내가 너무 둔감했어. 앞으로는 달라질 거야. 사실 나 요즘 너무 지쳐 있었거든. 매번 명절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어머님 눈치 보느라 힘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마음이 막 울컥하네. 당신 진짜 울어? 왜 울고 그래? 속상하게. 어휴, 내가 진짜 못난 놈이었다. 당신 진짜 내일 출발해서 푹 쉬다 와. 내가 데려다 줄까? 아니면 기차표 예매해 줄까? 아니야, 고마워. 나 혼자 가도 돼. 차편도 알아봤어. 나도 이럴 때가 아니지. 친정 갈 준비해야겠다. 당신은 집만 챙겨. 설거지는 내가 다 할게. 빨래도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편히 쉬어. 뭐야? 진짜 내 남편 맞아? 가면 쓴 다른 사람 아니지?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나? 정말 신기하다. 아이, 무슨 소리야. 당신 근데 혹시 내가 바뀐 게 너무 좋아서 친정 가고 싶은 마음 갑자기 바뀌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러면 안 되는데. 무슨 소리야. 당신이 바뀌기 전에 얼른 가야지. 내일 아침 일찍 가도 괜찮지? 진짜 어머님은 당신이 막아주는 거다? 확실하게 약속해줘? 진짜 걱정하지 마. 오랜만에 장인 어른이랑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와. 여기는 걱정 안 해도 돼. 장모님도 찾아뵙고 와도 돼. 알았어, 여보. 진짜 고마워. 이번 명절은 숨통 트일 것 같아. 당신 덕분에. 그러면 난 짐 챙기고 있을게. 설거지 부탁해. 방문 닫힌 거 맞지? 얼른 식구들한테 알려야겠다. 아내 친정 보내기 성공했습니다. 내일 점심쯤에 다들 모이시죠. 이번엔 정말 제대로 놀아보자. 이때까지만 해도 정말 남편이 변한 줄 알았어요.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했고 평온한 결혼 생활이 될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배려심 있는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남편도 일어나서 제가 친정 가는 걸 도왔어요. 빠뜨린 짐은 없는지도 챙겨주고 가는 길에 배고플 수 있으니까 배만 살짝 채우라며 사다 놓은 샌드위치도 주더라고요. 심지어 용돈까지 챙겨주면서 친정에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한치의 의심도 안 했어요. 이 한 통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는요. 단골 손님이 급하게 전화를 했는데 카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는 거였어요. 마치 짐승들이 우는 소리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왜 급하게 저를 친정으로 보냈는지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죠. 카페.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여기가 당신들 집이에요? 누가 와? 사장이 왔다고? 사장이 여기를 어떻게 와? 어머나, 진짜 왔네. 여기 커피 하나만 타줄래? 아니다. 사람이 몇 명인데 하나만 할 수는 없지. 다들 목마르다고 하는데. 술 냄새. 도대체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그것도 남의 영업장에서. 이 이불은 또 뭐야? 카페를 숙박업소로 바꿨어요? 어이, 여기 누가 아가씨 불렀냐? 저기 초면에 이런 말씀 해도 되나? 참 예쁘십니다. 하하하. 누구세요? 여기 사장이에요. 그러면 커피 좀 다 주시겠어요? 내가 커피 주문 받아왔거든? 저기 사람들 보이지? 머릿수대로 만들면 돼. 네 전문이니까 어렵지 않잖아. 대낮부터 부어라 마셔라 했더니 다들 벌써 숙취가 왔나 봐. 저렇게 허약해서야. 나 봐. 얼마나 멀쩡해. 어머님 말씀하실 때마다 술 냄새 때문에 저까지 취하겠어요.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서 이러고 계셨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보던 여잔데 혹시 우리 만난 적 있어요? 아니, 진부한 게 아니라 진짜 많이 본 사람이라니까. 어디서 봤더라? 많이 봤겠지. 내가 네 마누라니까. 이러려고 나 친정 보냈어?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나한테 거짓말 한 거야? 우리 집 며느리라고? 맞네? 너도 왔구나. 근데 누가 초대한 거냐, 쟤는? 나는 초대한 적이 없는데. 쟤가 대인배긴 무슨 대인배야. 여기도 내가 빌려주는 건데. 카페 사장 놀이하는 거지. 그래요. 저 대인배 아니에요. 소인배한테 이런 짓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에어컨도 안 틀고 술 마셔서 다들 더우시겠다. 특히 당신은 몸에 열이 많잖아. 그래서 내가 시원하게 해주려고 선물 가지고 왔어. 선물? 선물이 뭔데? 얼른 줘봐. 뭔지 궁금하네. 혹시 맛있는 거야? 이게 내 선물이다. 정신이 번쩍 들지? 시원하지? 우와, 차가워, 차가워. 이게 뭐야? 누가 이거 좀 빼줘. 얼음이 5단으로 들어갔어. 너무 차가워서 죽겠어. 다들 저것 좀 봐. 우리 아들이 저렇게 춤도 잘 춰. 무용수를 시켜볼 걸 그랬네. 제가 어릴 때 하게 하면 부모님들 눈길을 죄다 받고 그랬어요. 내 아들 잘한다. 정말 예술이야. 얼음이라고 웃지 말고 도와달라니까. 너희가 그러고도 친구냐? 이거 진짜 차가워서 죽겠어. 이거 동영상으로 찍어야 하는데 아이고 왜 이리 흔들리지? 술 때문에 손이 떨리나. 누가 대신 찍어줘. 제가 찍어드릴게요. 정말 잘 추시네요. 예술적인 춤이에요. 고마워요, 아가씨. 내 아들 참 잘하죠? 어릴 때부터 춤을 잘 췄어요.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네, 그러네요. 정말 볼거리네요. 야, 너 미쳤어. 남편 죽이려고 작정한 거야. 얼음 그만 넣어. 5단에서 얼음이 녹고 있어. 드디어 멀쩡한 사람 생겼네. 어머님은 당신이 춤추는 줄 알고 영상까지 찍어달라 하시더라. 정말 예술적인 춤이었어. 뭐? 그건 그렇고 얼음을 5단에 넣으면 어떡해. 사람 죽을 뻔했잖아. 이런 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 당신 양심 좀 시켜주려고.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못 봐주겠더라. 이 정도로 식었나? 아직도 뜨겁네. 이 아가씨가 말을 참 재치있게 잘하네. 아가씨, 내 아들이랑 만나볼래요? 얘가 은근히 괜찮은데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좋은 남자야. 근데 당신 여기 어떻게 왔어? 분명 내가 처가에 보냈는데 기차 타고 갔다면서 언제 돌아온 거야? 어떻게 왔는지가 중요해?
내 카페는 분명 오늘 휴문날인데 왜 카페에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이 와줬을까? 그것도 이불까지 가져와서? CCTV 봤어. 내가 분명 다 껐는데 어떻게 알았지? 혹시 원격으로 보는 거야? 단골분이 알려주시더라. 내 카페에서 짐승 소리 들린다고.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어. 무슨 일인가 해서 말이야. 짐승? 동물 데리고 온 사람은 없는데 무슨 짐승 소리, 그런 소리 안 났는데. 입구를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저게 사람이야? 짐승이지? 저것들이 다 짐승이잖아.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에이, 그 정도는 아니지. 좀 시끄럽긴 했지만 짐승까지는 아니잖아.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니야? 어머나, 이게 누구야? 말도 안 듣고 내 돈까지 가져간 우리 며느리 아니야? 근데 왜 이리 화가 났어? 명절인데 좀 즐겁게 지내자. 왜 화가 났는지 모르시면 이 대화에서 빠져주시겠어요? 술 드시고 정신 없으실 테니까 조용히 계세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인상 풀어야지. 명절인데 왜 이렇게 삐쳐있어? 좀 웃어봐. 웃어. CCTV 영상은 따로 저장해뒀고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어요. 이제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뭐 하는 거야? 법적 조치가 뭔 소리야? 그냥 가족끼리 조용히 해결하면 안 돼? 법대로 하려는 거야. 무단 침입에 영업 방해, 기물 파손까지 해놓고 가족이라고 봐달라고? 법?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야? 진짜로? 농담이지? 가족을 신고하겠다고? 그래. 남의 영업장에 불법 침입하고 영업 방해에 무허가 주류 반입까지 할 수 있으면 죄질 더 찾아서 싹 다 고소할 거야. 한 명도 빠짐없이 말이야. 경찰? 참나. 불러. 그래, 불러라. 누가 경찰 무섭대?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 와도 할 말 다 있어. 당신 지금 흥분했어. 나랑 이야기해. 엄마 취해서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상태잖아. 당신도 좀 진정해. 어느 때보다 차분해. 그리고 당신 옷 안에 있는 얼음 아직 안 녹은 건 알지? 더 넣어줄까? 뭐? 아우 차가워. 분명 다 뺐는데 이거 뭐야? 또 언제 넣은 거야?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가 제일 최고야. 춤으로 유명해질 수도 있겠어. 인터넷에 올려볼까? 네, 어머님 새끼가 제일 최고네요. 그러니까 그만 데리고 가세요. 여기서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고. 데리고 가라니. 여기는 우리 카페 아니야. 가족이 쓰는 건데 뭐가 문제야? 당신이 나한테 주는 명절 선물은 이 이불인가 보네. 정말 감동적인 선물이야. 이거는 내가 언제 가지고 왔지? 이불은 엄마가 가져온 거야. 여보, 일단 나가서 이야기하자. 여기는 내가 수습할 테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나도 당신한테 명절 선물 주려고 친정에서 올라온 거니까. 정말 좋은 선물이야. 선물? 뭔데? 혹시 맛있는 거야? 아니면 옷이야? 내 선물은 이혼 서류다, 이놈아. 정말 마음에 들어 할 거야. 뭐야? 뭐 이혼 서류? 잠깐만, 정말이야? 농담이지? 설마 진짜는 아니겠지? 장난치는 거지? 당신이 농담이길 바라는 거겠지. 난 당신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어. 근데 그 기회를 당신이 걷어찬 거야. 그러니까 이혼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언제가 마지막이었는데 그러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나는 전혀 몰랐잖아. 이건 무효야. 당신이 날 속인 거라고. 배째, 여기서 못 나가. 그래? 그러면 여기 누워있어. 당신 친구들이랑 어머님 친구들, 어머님까지 그대로 있어. 나 혼자 나갈 테니까. 영원히 여기 있어. 그래, 나가. 당신 돌아와도 카페 문 못 열어. 우린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니까.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야. 남편이 바닥에 들어 눕자 시어머니도 술에 취해서는 냅다 바닥에 들어 누웠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들도 시어머니 친구들도 다 누웠죠. 마치 단체로 농성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들을 사진 찍고 카페에서 나와 자물쇠로 카페 문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정신을 차렸을 때 그 누구도 도망가지 못하게 말이죠. 현장 보존을 위한 수단이었달까요? 밖에서 자물쇠 소리가 들렸는지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경찰과 함께 카페로 갔는데요. 제 예상과 다르게 다들 뻗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이제 남이 될 사이니까 합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다들 손목에 쇠고랑이 채워져도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서야 서서히 몇몇은 정신이 돌아왔고
본인들이 왜 경찰서에 있는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한참을 다시 설명해야 했죠. 정말 어이없는 하루였어요. 경찰서. 여보, 우리 가족이잖아. 이거 아니잖아. 가족끼리 이렇게 하는 거 맞아.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이게 불리하다고 엄마를 팔아? 너 여기 증거도 있어. 며느리 친정 보냈다고. 점심쯤에 모이자고 했잖아, 네가. 카톡으로 다 보냈잖아. 이 시간이면 짐 챙길 때잖아. 그래서 안 하던 말까지 하면서 나를 꼬드겨 놓고는 뒤에서 이런 일을 꾸미고 있었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네? 아니야, 오해야. 여기 봐. 엄마가 먼저 얘기했잖아. 며느리한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당신이 시댁을 무시한다면서 날 잡아야 한다고 엄마가 그랬어. 나는 그냥 따라한 거야. 무슨 죄목으로 잡힌 줄은 알지? 하나하나 다 말해줄까? 생각보다 많더라. 이야기하자. 내가 처음부터 다 설명할게. 정말 나는 몰랐다니까? 영업 방해, 재산권 침해, 주주 무단 반입, 판매 금지 위반,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기물 파손의 무단 침입까지 더 있나 찾아보고 있어. 그렇게나 많다고? 이게 다 범죄라고? 몰랐어. 정말 몰랐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면 우리가 부른 사람들도 전부 이 죄목으로 벌받아야 한다는 거냐? 그 사람들은 무죄 아니야? 당연하죠. 같이 했으니까. 다들 알고 참석하신 거잖아요. 공범이니까 똑같이 처벌 받아야죠. 아니야, 내 친구들은 몰랐어. 내가 말 안 하고 부른 거야. 정말이야. 그냥 놀자고만 했어. 카페에서 놀자고만 했다고. 나도, 내 사람들도 그래. 그냥 재밌는 데 간다고만 했지. 이유는 말해준 적 없어. 불법인 줄 몰랐어. 그러면 저분들의 죗값은 두 사람보다 줄어들긴 하겠네요. 줄어봤자 얼마나 줄지는 모르지만 참고로 기물파손죄는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 아시죠? 뭐 형사처벌?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야. 진짜로? 감옥 가야 한다는 거야? 나 같은 나이에 이게 말이 돼? 지금부터는 벌금 폭탄 시간이야. 그러니까 당신들 죄가 얼마나 추악하고 악랄했는지 똑똑히 지켜봐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여보, 어디가?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나 혼자 어떻게 해? 아가, 내가 잘못했다. 전부 내 잘못이야. 그리고 우리 가족이잖니.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잖아. 응? 제발 용서해줘. 이제 가족 아니에요. 어머님 새끼랑 이혼하기로 했거든요. 나머지는 제 변호사랑 따로 이야기하세요. 저는 당신들이 어질러 놓은 카페 정리하러 가야 해서 바쁩니다. 예, 가지 마라. 이거 나 봐요. 며느리랑 할 말이 있다니까. 우리가 잘못했어. 돈도 다 줄게. 여보,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기회 한 번만 더 주라, 어? 이번에는 정말 잘할게. 정말이야. 여보, 돌아와. 이혼 위자료에 벌금까지 해서 엄청난 돈을 짊어지게 된 남편과 함께 벌금을 떠안게 된 시어머니. 두 사람은 손이 발이 되도록 저에게 싹싹 빌었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었어요. 저 몰래 카페를 망쳤다는 건 친정 엄마를 망가뜨린 거나 마찬가지로 느껴졌으니까요. 얼마나 우리 집안을 무시했으면 저런 짓을 꾸밀 수 있는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죄목을 싹 다 끌어모아 신고했죠. 처벌이 약하면 또 이런 짓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비록 돈 때문에 남편과 이혼해도 그 집과 연을 끊을 순 없었지만 시어머니가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벌금까지 남편 월급에서 받기로 했는데요. 남편은 매달 월급에서 본인이 써야 할 최소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돈을 제 통장으로 입금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갚고 있으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저들에게는 더 지옥일 테니까요. 매달 돈을 갚으면서 자신들이 한 짓을 반성하겠죠. 그게 제가 바라는 바였어요. 에필로그. 이게 뭡니까? 누가 이런 종이를 붙였어요? 우리 집 앞에 이런 걸 붙이면 어떡해요? 당신들은 평화 파괴자들이야. 퇴출당하기 싫으면 여기 서명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예? 퇴출이요? 누구 마음대로 퇴출이에요. 우리도 집값 내고 사는 사람인데 무슨 권리로 그런 소리해요? 우리 주민들이 전부 동의했어요. 여기 동의서 보이죠? 매일 술 먹고 행패 부리니까 우리도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아파트 전체가 시끄러워요.
이제 술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 가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일 만취인 사람들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요? 잡아요, 지장 찢게. 안 그러면 더 큰일 날 거예요. 왜 이래? 이거 안 놔? 이거 범죄야. 놓으라고. 나 신고할 거야. 내일 우리 아파트 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인 사과 자리가 있을 테니까 사과문 작성해서 오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든 당신들 우리 아파트에서 쫓아낼 테니까. 사과문까지 써야 해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과문까지 써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뭘 잘못했냐고 물어요. 매일 밤 술 마시고 소란 피우고 복도에서 고성방가하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고 이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술 때문에 이제 정말 안 그럴 거예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미 기회는 많이 줬어요.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요. 카페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이 더 자주 와주시고 입소문을 타서 새로운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친정 엄마와 함께 운영한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카페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뻤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벌금과 이혼 위자료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지만 그건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아파트 주민들한테까지 미움받아서 이사까지 가야 할 상황이 되었다더라고요. 아마 새로운 곳에서는 조금 더 조용히 살겠죠. 적어도 남의 카페에 무단 침입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바라던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응징이었거든요. 이제 저는 정말 자유롭게 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친정엄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그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